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최유한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태균과 그리고 한남동 라인, 한쪽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정가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름이 있고 한쪽은 최근에 정가를 또다시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재보궐선거 이제 하루 앞둔 만큼 정치권 그 영향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의혹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 의혹입니다. 명 씨가 여러 언론사와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긴 했는데 첫 공식 인터뷰 있었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전화 연결.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날 찾으러 다녔다. 대선 당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입당 날짜도 그러니까 2021년 한 7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예, 내가 말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예, 김기웅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보면 사실과 과장이 분명히 섞여 있는데 네. 따져보면 이제 만난 건 확실합니다. 만난 인물도 맞는 것 같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진다. 이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아니, 저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그 선거 전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맺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공천에 있어서 공적인 영향, 공천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또 이후 대선을 통해서 집권한 다음에 공적 영향에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 공천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은 막상 그 텔레그램의 내용이 소위 말해서 드러나니까 알려지니까 거기는 뭐냐면 도와달라고 하니까 경선은 기본이고 약한 후보들을 설득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조금 유야무야 되고 나머지 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도 뭐 이제 나오게 되고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나오게 되고 오세훈 나오게 되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여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제가 대선 기간에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1호차를 제가 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단일화할 때 제가 역할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가 KBS 토론의 마지막 토론의 밤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토론을 끝나고 나면 대기실에서 잠시 쉬거든요. 이것저것 좀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장제원 전 의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으로 넘어오라고.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장제원 전 의원의 누나죠.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그분 집에 가서 왜냐하면 그 교수님하고 안철수 후보랑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일부 언론에 그 당시에 나왔었고요. 그거는 그때 뭐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의 역할을 계속해서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인터뷰 2시간짜리 인터뷰였는데 실제로 이제 편집본으로 짧게 나갔다고는 하는데 요즘 명태균 씨가 기자들의 전화를 하루에 200통씩 받는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뭐 이런 거를 하나씩 마치 딜을 하면서 공개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오늘 나온 자료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주장이다, 뭐 협박이다, 압박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6개 가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인터뷰용 하나, 그리고 제 거 원래 쓰는 거 하나, 한 2개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200통씩이나 받을 만한 거물이 돼버린 거죠. 한국 정치에서. 근데 왜 거물이 됐냐? 자기가 대선 기간에 무엇을 했다라는 주장 내지 협박 내지 압박 누구를 향해서 검찰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계속 찾는 거지 않습니까? 예. OBS는 나중에 한번 연락해서 한번 초대하시죠. 저도 제가 해볼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이 나중에 어쨌든 사실이다 아니다. 옆에서 본 김기웅 위원장 같이 본 사람도 있으니까 딱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에요. 대응을 그동안 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는
오늘같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대응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태균 씨가 정치 컨설턴트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뭐 경력도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다른 사업을 하다가 넘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컨설팅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나? 이건 대응을 잘못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응 살펴보기 전에 아까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명태균 씨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뭐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에 내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기흥 전 대변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단일화에 큰 역할을 한 건 장제원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그때 공식적으로 장제원 전 의원하고 이태규 전 의원이 공식적인 라인이었고요. 예. 속 깊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당시 후보와 그 당시에 카이스트에 같이 했던 최진석 장제원 그 교수님이 관계 맺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굉장히 신뢰도 높은 사람이 뭔가 서로 중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이른바 윤핵관과 친하지 않다. 경쟁관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단일화 협상에 있어서 장제원 전 의원이 누굽니까? 그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 동안 속였다.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다 국민들은 15일 동안 딱 속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권력이란 거는 크로스 체킹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일일이 다 뭔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호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으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후보와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사람과 대통령이든 후보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이 여러 장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다만 이준석 당대표 그때 전당대회 때 일정 부분 이 사람이 관여한 어떤 여론조사가 처음에 조금 유리하게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나왔는가를 봐보니 이 사람이고 그렇다면 뭔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저는 총선도 재선거도 뛰었지만 예.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죠. 그렇다면 제가 그분의 선의를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제가 그분이 아무리 뭐 선의를 갖더라도 저랑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제가 김기흥 전 대변인께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명태균 씨가 지금 이런 유력 인물과 관련이 있다. 네. 한 번 만났다. 그랬는데 나중에 반박이 다시 나오잖아요. 여러 번 만났다. 오늘 말씀도 아마 명태균 씨가 보다가 네. SNS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그 뒤에서 더 움직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 뭐냐면 대통령실이 뭐 2번 만났다 이렇게 횟수를 정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국내로 돌아왔을 때 차분하게 내용을 하고 뭔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좋을 때 좀 급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명태균 씨의 입장 메시지를 좀 강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 해명 얘기하셨으니까 대통령실 해명 오늘도 오빠 관련된 멘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오빠는 철없는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는데 김 여사의 친오빠였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당시 후보 맞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는 거 보니까 대통령실의 대응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가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여권 쪽에서는 명태균이라는 허풍쟁이가 근거 없이 자기가 몰리니까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찾아보면은 오히려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증명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할 때 사진 한 장 가지고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본 사람조차도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대통령 순방 가서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